자, 이번 여러분 사회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조선 전기입니다. 신분 제도를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 신분 제도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신분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반, 중인, 상민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들을 양인이라고 불렀어요. 양인. 예. 요렇게 묶었던 요런 시스템이 이게 경국대전,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법전이잖아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양인, 나인도 하는 게. 이 양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응시가 가능해요.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 양인들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그러니까 양반, 중인, 상민을 묶어서 우리는 양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눈 요 시스템이 원래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선 신분 제도예요. 그래서 그 양인들은 다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선생님, 상민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많을 때 농민들도 과거 응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 이 과거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려면 정말 일하면 안 돼. 오로지 공부만 해야 돼. 농민들이 그럴 수 있냐고요.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여유,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좀 하나씩 따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원래 여러분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반에 30명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명 중에서 확률적으로 3, 7, 2, 21, 2명. 2명 정도만 진짜 확률적으로 오리지널 양반 집안일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 상놈 집안. 다 상민들. 그 집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양반 이거 그랬으니까.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 배울 거예요. 오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양반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양반이라 하면 문반과 무반을 합치고 있는 양쪽에 있는 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무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인을 볼게요. 이 중인은요, 하급 관리, 하급 관리, 기술직 있는 인물들, 그리고 서얼들. 이 서얼들은 뭐냐면 양반 첩의 자식이에요. 양반 첩의 자식. 그러니까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서자는 양민첩의 자식, 얼자는 천민첩의 자식. 그래서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소설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 한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길동은 서울 출신이에요. 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요게 지금 중인 서울이 또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입니다. 상민인데, 상민은 뭐 일반적으로 농민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상민에 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량역천이라는 사람들. 신량역천. 자, 이들이 누구냐면 신분은 양이냐.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 나의 역할, 그거는 천민들이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신량역천이라 그래요. 신량역천. 이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그 역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게 봉수. 왜 횃불,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횃불 이렇게 신호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소식이 전달돼야 되는데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곤장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봉수 담당하는 사람들은 감정 노동자들 같아. 늘 긴장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군. 이 노 젓는 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상상을 쳐요, 상상을.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양민이야, 상민이야, 상민이지만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신량 역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비, 이 천민입니다. 천민은 뭐 제일 많은 사람들은 바로 노비예요, 노비. 노비가 제일 많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조선시대 백정이 바로 이 천민에 해당한다. 자, 고려시대 백정은 여러분들 신문이 뭐라 그랬지, 제가?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민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선의 백정은 천민입니다. 그 차이. 진짜 여러분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그런 어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대략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어지는 요걸 이제 우리는 반상제다라 그래요. 반상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 우리는 반상제. 그리고 원래 초기에 출발했던 그 신분제도는요, 이렇게 양천제. 예. 양천제로 출발했다가 반상제로 이렇게 굳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또 이제 16세기에 와서 이제 정착되는 모습들이에요. 16세기는 누군데? 16세기 주도 세력이 누군데? 바로 사림들. 그 사림들은 원칙주의자. 성리학을 이 사회에 뿌리 내리려는 사람들.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어떤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분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신분제도가 딱 정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법률을 한번 볼게요. 법률. 자, 조선사회가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일단 대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명률. 명나라 법이죠. 이 대명률은 일단 형법을 주로 적용할 때 이 대명률을 주로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선의 법전 있잖아요. 예, 바로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은 주로 이제 민법을 적용할 때 경국대전을 좀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거. 세조 때 출발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와 다르게 이 관습법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적용을 잘해요. 그만큼 이제 이 사회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관습법이 오히려 당나라 법보다 더 잘 활용됐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세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화된 그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법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을 또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했어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야. 관찰사,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관찰사와 그리고 수령. 관찰사와 수령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 서울 사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서울시장님한테 가요? 아니잖아. 억울한 일 있으면 법원에 가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다고요.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근데 조선시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이 사또한테 지금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법권이 바로 이렇게 이 사또들한테 있다라는 거. 억울한 일 있으면 사또한테 가서 사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법권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 좀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언제 이게 분리가 되냐면 바로 2차 가보개혁. 웬일이야. 1894년이 가보개혁인데 그 2차 가보개혁 때가 되어서야 2차 가보개혁 때가 되어서야 이때 재판소라는 게 설치가 돼요. 재판소 설치. 전문적으로 재판만 담당하는 거지. 이러면서 사또로부터의 사법권이 떨어져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거의 500년 동안 사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와 그리고 법률 경국대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사법, 행정, 군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사또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사회 파트에서 그 사회 제도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이 조선사의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농업국가니까요. 그죠? 이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걸 갖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농민이 본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 안정만 시키면 안 되지 또 이들을 이렇게 통제도 해야죠. 통제하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먼저 구휼제도예요. 구휼제도. 자, 구휼제도란 배고플 때 그 배고픈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고, 의로운 창고, 의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창은요. 춘대 추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춘대 봄의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춘대 추납제도더라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의 고구려 때부터 시작됐던 진대법, 그죠? 고국천왕 때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때 흑창 그리고 이후에 의창, 조선시대 때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의로운 창고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물가를 좀 이렇게 딱 안정화시키는 항상 평평하게 만든다. 항상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창고. 그래서 상평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진짜 단군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 가장 넉넉한 시대, 절대 빈곤을 극복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하도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 줬어요. 책인데 구황찰요. 이게 뭐냐면 구황. 예, 정말 그 피골이 성접할 때 그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먹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구황찰요. 뭐 나무 껍질을 요리해서 먹는 법,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먹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정도로 아주 극한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진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구일하다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에는요, 우선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는 뭐가 있냐면 동서대비원, 동쪽과 서쪽에 이거 여러분들 저기 고려시대도 봤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동서대비원도 있었고 약국으로서는 혜민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그런 약국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요, 중앙이고요. 지방에는요 재생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뭐 이런 재생원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워낙 배고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불황자들, 그러니까 유랑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유랑자들을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동서활인서라는 게 또 운영되었어요. 동서활인서, 동쪽 서쪽에 이제 활동에 다니는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동서활인서를 통해 가지고 이 유랑민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안정화만 시키려고 했냐? 아니요. 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국가는요. 이 국가는 자 이렇게 호패법 아시죠? 여러분 다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태종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오가작통 제가 설명드릴 텐데 5개의 집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한 집이 튀었어? 그럼 나머지 4집이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나머지 4집이 그 사람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게 오가작통법 이런 걸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족들은 또 향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농민들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왜 국가에는 뭐를 내요? 국가에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국가에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족들, 그 향촌에 있는 사족들, 이 사족들에게 뭘 낼까요, 여러분들? 사족들에게는 지대.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사족들이 토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대를 또 내고 있는 모습들. 물론 여러분들 이 농민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릴 수 없다면 이 농민은 국가에 세금만 내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땅 갖고 있으니까 지대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이냐면 토지가 있는 사람들도 토지가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주의 땅을 붙여요. 대신 농사를 짓고 또 이게 지대도 내고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으로 많았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지금 이 농민들을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농민들이 살고 있는 향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향촌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이 네모 박스로 친 이 부분. 이 네모 박스로 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 향촌이라는 단위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마을이야. 한 마을이야. 이 한 마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되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갑니다. 요거 이제 바로 요거를 우리는 향촌이다. 향촌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중앙에서 자, 이 팔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지방관을 관찰사다라고 배웠어요. 관찰사. 자, 이 관찰사는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한다 그랬죠? 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우리는 감영이라고 하니까 감영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찰사는 여러분들 또 누구를 관리하냐면 수령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을 또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수령들을 쭈르르르르 이 관찰사들이 감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수령들은 여러분 관찰사도 마찬가지고 원칙이 있다 그랬죠. 원칙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임기제와 상피제. 그 지역 출신들은 그 지역에 파견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이게 상피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이 향촌사에 이제 온 거야. 수령이 온 거야. 파견된 거야. 근데 이 수령은 이 지역 마을 사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누가 있을까? 자, 여기 왔더니 바로 향리, 이 수령을 보조해 주는 향리도 있겠고,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양반들, 사족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자, 그래서 수령과 향리, 이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고, 그리고 수령은 어떻게 할까요? 수령은 향리를 또 감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독하고, 보조하고. 그리고 사족도 향리를 감독합니다. 이 향리는 여러분 신문의 중이에요, 중인. 고려시대의 향리와 조선시대의 향리는 제가 틀리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의 향리는 실질적 그 지역의 지배 세력이었지만 조선 향리는 힘이 없다. 이방인이냐? 사또 하고 이제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조선 향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족들, 그 지방 양반들이 어떤 그 지배도 이제 통제도 이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령과 사족 요 관계도 상당히 팽팽한 긴장 관계.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앙은 지금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수령을 보낸 것이고, 지방은 지금 향촌 자치를 하려고 지금 냅둬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상당히 긴장된 그런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또르르르르 이렇게 지금 여기 향촌인데 요 향촌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면 이렇게 넓게 놓은 면, 이렇게 면이라면 여기 이제 면이라면 요 안에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리예요, 리. 요 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리. 이렇게 지금 리, 여러 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 리를 한번 좀 이렇게 볼까요? 여기 리야, 리인데 여기서 5개의 집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의 집을 묶어. 이걸 이렇게 묶어. 5개의 집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또 묶여지겠지. 그죠? 묶여지겠지. 이렇게 5개의 집을 다 묶는 거야. 이렇게 묶는 거야. 이게 바로 면리제라고 하는 건데 이 면리제 역시 뭐냐면 중앙에서 지금 보세요. 지방의 수령을 파견해서 그 수령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죠. 그 지역을 다시 면과 리로 나누고 집집마다 또 5개의 집으로 또 묶어놨죠. 아주 촘촘하게 어찌 본다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리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가작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가작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가작통. 그런데 그러면 뭐 백성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배만 받고 있느냐? 그들의 어떤 자충인 조직은 없느냐? 이건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향도는 여러분 고려 시대 때 원래 그 불교 신앙 조직이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자치 조직으로 지금 발전이 된다는데 이게 조선시대가 와요. 그다음에 두레 농사 지을 때 함께 하는 어떤 그 두레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민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그런 조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지금 이제 아주 밑에 조직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사족이에요. 사족. 이 사족들은요, 이 중앙에 지금 통제를 왔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유양수, 향약, 서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유향소. 자, 이 유향소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떤 임원이라고 할까요? 임원이라고 한다면 뭐 좌수라든지 결감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론 형성의 방법이 있어요. 이들은요.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면 향회라 그래요. 향회. 근데 이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 리스트가 있어. 그 리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향안이라 그래요. 향안. 그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안은 항상 리스트예요. 장부예요. 장부. 왜? 양안 하면 토지 대장이잖아요. 향안 하면은 이거는 양반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는 향리 있잖아요. 향리도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단안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또 조직이 있어요. 단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게 장부라는 얘기예요. 그죠? 역시 양반들도 이렇게 향안이라는 조직이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향회에 이 향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유향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향약은 여러분들 바로 이 사족들이 바로 이 농민들이 있을 거예요. 농민들. 이 농민들을 또 통제하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도록 하여라. 뭐 한난상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그 통제를 지금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바로 제사까지도 진행하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제사까지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에서는 이거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령을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견제도 하지만 아예 중앙에서 이 요양소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냐면 이게 유향소는 여러분들 있을 유자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얘기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런 것들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서울에 있는 경제소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향촌.
이게 바로 향촌이라는 거예요. 향촌. 향촌. 요 향촌은 바로 왜 그 지방의 팔도 밑에 부목, 군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향촌은 바로 군현 단위. 군현 단위의 모습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아주 그 참 이 시골 마을일지라도 조선시대는 좀 이렇게 좀 시스템들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구나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그 신분 제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 딱딱딱딱 연결되면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조선 전기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운영되고 있었던 조선의 경제와 사회 모습이었습니다.